쌤,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인공지능이 수렴적 사고를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발산적 사고를 어떻게 해요? 즉, 기계가 어떻게 창조를 해요?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의 창조는 불가능해. 하지만 창조를 아주 그럴듯하게 흉내낼 수는 있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크니스를 통해 작은 창조를 할 수 있다고 했지? 이미 세상에 있는 거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최초잖아. 맞죠. 우리가 이 작은 창조들을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두 가지 개념이 같은 틀 안에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악수 문제를 수열의 합으로 풀 수 있었던 건 두 개념 모두 수학이라는 큰 틀 안에 있기 때문이지. 즉, 수학이라는 같은 의미망 안에 있기 때문에 쉽게 두 개념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야. 그럼 틀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창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찾아서 보여주는 거야. 이 지구상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분명 악수 문제를 수열의 합으로 풀었을 거고 그 데이터가 남아있겠지. 그걸 너한테 보여주면 와, 얘 진짜 천재인가?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은 수렴적 사고만 가능하지만 우리 눈에는 없었던 연결처럼 보이기 때문에 창조한다고 느끼는 거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지. 아, 수렴적 사고만 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거미줄이 그냥 우리의 한 100배쯤 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그리고 그 속도는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요. 그렇지. 그리고 그 거미줄은 지금도 넓어지고 있어. 왜냐면 우리가 매일 챗 GPT를 쓰잖아? 데이터를 계속 쌓아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 그게 너희가 인공지능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겠지. 정리하면 수능에 있는 모든 문제는 결국 의미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의미망은 이미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거겠죠. 따라서 수능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으니까 사고력 면에서는 인간이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겠네요. 그렇지. 인공지능은 의미적 도약을 하지 못해. 예를 들어 칼이나와 돌멩이를 연결할 수 없지. 그 둘은 같은 틀 안에 있는 정보가 아니니까. 하지만 틀 안에서는 의미 있는 거의 모든 연결을 할 수 있어. 그럼 쌤은 앞으로 이런 시험 잘 보는 능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기보단 미래 사회의 인간 경쟁력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야. 뭔 소리예요? 너네가 시험 망해서 우울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거지. 야, 괜찮아. 시험 망해도 돼. 5등급? 충분해. 5등급이면 인공지능 충분히 쓸 수 있어. 계산기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계산을 잘 못해도 상관없는 것처럼요? 그 핑계로 아예 공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결국 쌤 말은 이거네요. 성적 비관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해할 필요 없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대단한 존재다. 그러니 시험을 꼭 잘 보지 못한다 해도 행복해라. 이거죠? 그리고 빨리 하크니스 배우러 와라. 얼만데요? 500만 원. 그냥 망해보... 사실 여기에 와서 직접 배울 필요는 없어. 하크니스가 뭔지만 이해하면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거든.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이기도 해. 하크니스는 둘이서 하는 거라면서요. 혼자서 어떻게 해요? 생각해봐. 24시간 내내 네가 필요할 때마다 질문할 수 있고 네가 질문만 잘하면 누구보다 뛰어난 하크니스 강사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누구겠어? 설마 챗 GPT? 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그럼 쌤은 챗 GPT가 나오고 나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셈이지. 게다가 학생들이 챗GPT를 너무 단순하게 써. 그게 늘 아쉬웠거든. 그냥 모르는 문제 답 묻거나 숙제 대신하게 쓰는 용도요?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는데도. 근데 처음 하크니스를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물어봐야 하지? 이게 어렵잖아요. 팁 같은 거 없어요?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지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물어보면 되지. 예를 들어, 야, GPT야, 나 악수 문제 푸는데 감도 안 잡혀. 네가 문제를 풀어주진 말고 내가 척 스타트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지 좀 도와줄래? 이런 식으로. 아,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스무고개처럼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계속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가라는 것도 자신만의 방법이 생길 거야. 하크니스엔 공식이 없어. 결국 자신만의 질문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도 뭔가 실제 문제를 통해 하크니스가 어떤 건지 보여줄 순 없어요. 이렇게만 들으면 아직은 좀 모호한데요? 그래서 이제 인트로가 끝나면 실제 수능 국어 문제를 가지고 하크니스에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보여줄 거야. 뜬금없이 국어요? 왜 수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험해 본 결과 수학보다 국어가 질문하기 어렵더라고. 수학은 논리 구조를 완벽히 세울 수 있지만 국어는 그만큼 명확하지 않아서 직접 보여주는 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야. 학부모분들도 같이 해볼 수 있어서 그런 거죠? 그것도 있지. 하크니스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필요한 거니까. 게다가 국어 영역은 한글만 알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공부잖아. 좋아요. 그럼 여태까지 길고 지루한 하크니스 인트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학생과 부모님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최대한 빼고 하려다 보니 너무 이론적이고 재미없는 인트로가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건 무언가 작은 울림이라도 있었다는 거겠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